오늘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부르는 월드3님입니다. 월드3님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나한짱이님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은 월드3님 이신데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홍보 좀 하고 할게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자, 들리시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들리시는지. 예, 들리시면 1번 눌러주세요. 들리시는 분. 예, 공감이 소통님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8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의 사이다 방송,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그 날짜를 바꿔서 제목을 달잖아요. 근데 8월 12일날 방송하고 18일날 지금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일주일 만에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날마다 주말 빼고 1시간씩은 해야지 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잠옷처럼 보이나요? 예, 생각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참 잘 하지 못했네요. 하여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 뵈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잠깐씩이라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휴가는 한 번씩이라도 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저희 가족들하고 좀 보낸 시간을 가졌었는데, 가족하고의 시간이 참 소중하죠. 참 소중한데 정치라는 걸 하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부터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데,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뭐 가정도 잘 꾸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해해주겠지, 가족들이 훨씬 더 양해해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직장생활에 허덕이고 바쁘다 보면 부모님들 만나뵐 시간도 없고, 그래 부모님은 그걸 이해해주겠지, 부모님이 그걸 이해 못해주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전화 한 통화 드릴 시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실 텐데요. 저도 그렇지 말자라고 계속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똑같이 저도 잘 연락드리지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마음이 있지만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앞으로 좀 그러지 않아야겠다라고 반성을 합니다. 근데 반성을 하지만 사실은 별로 달라지진 않죠. 예, 그때그때 생각뿐이고. 다시 좀 본론으로 넘어가면 몇 가지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목함질의 사건도 있었고, 대통령의 담화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문재인 대표가 말했던 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이 경제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이런 이야기도 쭉 있고 했었는데, 몇 가지 이야기들 같이 오늘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즘 이제 제가 오늘 천지일보하고 오전에 인터뷰를 하나 했었는데요. 인터뷰에서도 가장 큰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NSC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가, 소위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 문제였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야당 의원이고 어쨌든 대통령과 정치적 기조가 좀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저와는 정치적 방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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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조금 다른 일 중인데요. 제가 좀 이따 전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NSC에 대한 컨트롤 타워, 이런 거였는데, 목함지르 사건이 사실은 이제 경계 실패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경계 실패에 대한, 고파스가 뭐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예. 하여튼, 경계 실패냐 아니냐는 법리적인 입장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지역에 북한이 매설하려고 들면 그걸 막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잘못을 짚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못을 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후대에 있는 사람이나 부하 직원들도 그것에 대한 문제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미 국방부 장관이 4일날 이것이 북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했습니다. 상임위가 열릴 때 이것이 주현안 보고의 메인이었는데, 그걸 질문하게 되면 아마 초등학생이 물어봐도 언제 북한 것인 줄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일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을 장관이 준비해오지 않았을 리는 없는 거죠. 당연히 확인해 왔을 것이고 정확하게 검토가 끝났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4일날 알게 됐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저녁에 청와대가 아니다, 청와대는 5일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인 8월 5일날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원선 개통식에 관련해서 축사의 말씀을 하셨고, 또 통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그 고위급 회담에 대한 전통문을 계속 보냈던 상황이거든요. 청와대가 이걸 4일날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5일날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냐라고 하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청와대는 보고받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 그리고 말 그대로 명예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방장관이 그렇게 쉽게 꼬리 내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미 지도력이 많이 상실돼 버린 상태입니다.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본인의 소신과 사실관계도 뒤집어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부하 직원들이 다 갖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겠죠. 장관이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점점 사라질 테니까요. 그것도 잘못이고, 실제 만약에 보고를 5일날 받았다면 그 자체도 얼마나 대한민국 안보의 무능입니까? 몇십 년 만에 MDR 이남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보고가 당일날 청와대로까지 보고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되진 않습니다만, 물론 보고가 들어갔겠죠. 근데 청와대에 누군가가 일선에서 그냥 걸러서 필터링을 해버렸겠죠. 근데 그렇고도 자체적인 감찰로 인해서 보고 체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보고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인정해버려요. 청와대는.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국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NSC를 4일 후에 8월 4일날 이 일이 벌어졌는데 8월 8일날 NSC를 가동하거든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가동해서 전 부처가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상황이 거의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어떤 즉각적인 공격을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이미 많은 부분들이 각 부처별로 상황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거리도 없는 거잖아요.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 현안 때문에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정기적으로 그냥 모이는 날짜인 것인지 그것도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점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상한 나라에. 앞으로는 조금 더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모습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생각을 갖는데 그게 희망사항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부상당한 분들 예, 그 폭파 당시에 폭파 화면은 있는데 왜 매설하는 화면은 없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으로 보실 때 철책이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과 그 TOD 영상이 보여지면서 폭파되는 그 영상이, 근데 그 폭파되는 영상을 찍는 TOD의 그 화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생각하면 CCTV 화면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서 찍은 게 아니에요. 2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찍는 것이거든요. 2km. 여러분 반경에서 2km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리에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보이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북한의 매설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부대가 아니라 특수활동, 우리로 치면 특전사 요원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포복을 해서 기어서 들어온다 라고 하면 절대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나 아니면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지금 저희가 다시 보기로 계속 돌려보기를 합니다만은 찾을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매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몇몇 분들이 여러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잠깐 좀 하죠. 예, 이렇게 신문 리뷰나 읽기 하면서 제 세금 나가는 게 너무 아깝네요 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세금이 더 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제가 이걸 안 하면 세금이 좀 조금 들고 이걸 하면 세금이 더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저를 아끼는 많은 몇몇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소통을 한다거나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그리고 아프리카 TV의 많은 BJ들의 특징이 아직까지는 이게 뭐 시사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먹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게임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좀 그런 식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근데 그러면서도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시민의 단어와 달라야 될 것인가, 정치인은 얼마나 더 무게감 있는 역할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더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게임 방송을 보러 오신 분들이든 먹방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도 정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것을 진솔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세금 내고 더 효과적인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정말로 국회의원은 맞고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대단한 직업일 수도 있고 특별한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4년짜리 계약직이거든요. 그 계약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또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혹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전하고, 그게 가끔은 욕먹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시기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인을 해보면 지금 반짝 인기 있는 것일 수도 그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욕을 먹더라도 5년 후 10년 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얘기 드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8월 20일 날, 이제 시간이 내일 모레네요. 8월 20일 날 여러분 뵙기로 했었는데, 다들 오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김광진의 사이다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카페트 친구들과 함께하는 정모를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특별할 건 없고, 한강 둔치에서 여러분들 뵈면서 뭐 치맥 한잔 하고 얘기 나누고, 평소에 저에게, 제가 지금 사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이 방송하다 보면 입에 침이 말라가지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인후염이 요즘 있잖아요. 근데 인후염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목이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탕 먹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날 여러분들 뵐 건데, 한 6시 반, 7시 뭐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 인근에서 바로 보이는, 거기가 뭐 서강대교인가요? 서강대교 하단에 있는 한강 둔치에서 여러분들 좀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국회 쪽에서 만나서 같이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사이다 카카오톡 방송 있기 때문에, 방송이 아니죠, 카카오톡 채팅창 있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이야기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카톡창, 사이다 방송 카톡창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 써님이 주셨는데,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민주레터입니다. MINJULETTER 이기 때문에 여기에 친구 등록하셔가지고 김광진의 사이다 방송 단톡방에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한 말씀만 남겨주시면 그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날 회비는 있어요. 당연히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뭐 다 지원해드리거나 뭐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회비는 있으니까요. 다들 뭐 1, 2만원 정도씩 이렇게 갖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내일 갑자기 정보가 생각이 안 난다.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 진짜가 나타났다는 문재인 대표가 말했던 통일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전문 의원님들을 좀 모시고, 우리가 통일 문제 하면 홍익표 의원이 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홍익표 의원님 모시고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
그 문재인 의원이 말했던 통일경제, 이것에 대한 얘기들 좀 들어보셨나요? 잠깐만요. 제가 그 원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뚜뚜뚜. 예, 잠깐만요.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카톡방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이다 팀 중에 많은 분들이 후원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후원 금액은 사실은 뭐 금액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뭐 많은 금액이 필요하거나 뭐 10만원 뭐 이렇게가 꼭 아니더라도 다면 5천원, 만원 이런 거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김광진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과 마음들을 모아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왜 이게 원문이 좀 안 나오네요. 원문을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좀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오늘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준비가 안 됐네요. 새누리당 지지자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아요. 뭐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분들도 듣다 보면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같이 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연금 문제, 항상 뭐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연상되시나봐요. 근데 국회의원 연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9대 의원들은 낙선하셔도 받지 않고요. 기존에 헌정회를 통해서 지원받고 계셨던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누구나 다 받았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되신 분들만 받았는데, 요즘은 본인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하고 입증하는 경우에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19대 쿠폰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그 비용들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제 원래 원칙적인 용어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연금은 본인이 어떤 정도의 금액을 부담했을 때 그걸 나중에 받게 되면 그게 연금인 것인데, 법률적으로도 이것은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헌정회 육성 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정회라고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이런 것인데, 거기에 활동비를 좀 지원해 왔던 방향,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비용을 통으로 받으면 헌정회에서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 드렸었는데, 그것도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편화됐고 줄여나간 것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대응하시지 않으셔도 제가 필요하면 옥수수님이든 뭐 다른 누구든지 간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릴 거고요. 다른 분들은 혹시 저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거나 아니면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 그냥 얘기해 주시고요. 댓글창에서 뭐 논쟁을 하실 필요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CCTV님 오랜만에 지난번에 카톡으로도 한번 얘기도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날마다 방송 들어주시고 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뭐 일배를 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신 건 명확한 거니까요. 그분들을 다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생법안 처리 왜 이렇게 잘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어떤 것이 민생법안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것이고, 또 대부분의 법안들이 잘 처리돼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법안과 또 야당이 생각하는 민생법안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실 법안이라는 게 민생법안 아닌 법안은 없죠. 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자금법도 아니면 뭐 국토에 관련 법도 형법도 전부 다 민생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민생법안이라는 것이 따로 구별될 수는 없습니다만 국회는 또 국회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아프리카 하면서 소통이냐 아니냐 이 논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어떠한 것도 다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방법의 하나인 것이죠. 아프리카 TV를 여기서 말한다고 해서 소통이고 이걸 하지 않는다고 소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물론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정치인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트위터를 할 수도 있고 보도자료를 돌릴 수도 있고 뭐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시민들과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 방법마다의 차이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도 있겠죠. 유원사랑님이 질문 주셨네요. 질문 있습니다. 국가고시를 왜 꼭 일요일에 해야 하나요? 공무원 조일 근무인데요. 그러면은 이 취지가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일요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 쪽에서는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일요일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종교적인 신념을 좀 차별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즘 많은 그 시험들이 토요일로 좀 옮겨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토요일로 좀 옮겨지는 것 같고 공무원이 주 5일째니까 주중에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주중에 시험 보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주말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김관진은 아는데 김광진은 짝퉁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김광진을 아니까 이 방송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김광진이란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광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죠.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 글을 쓰신 거잖아요. 예. 커피맛 땅콩님, 제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서 평소에는 많은 문자나 소식이 왔는데 해당 지역구 구의원과 제 의견이 달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따졌더니 더 이상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 방송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 방송 듣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 뒤부터 뭐 방송을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계속 얘기하시는 분 중에 다른 분에게 피해가 된다 싶으면 뭐 블랙리스트로 걸어서 더 이상 방송을 못 듣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자체를 어떻게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끔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우리 정치인들한테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왜 계속 나한테 우편물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편물 같은 경우는 뭐 우편물도 그렇고 주소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어떤 기관의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모임을 하는 분들이 자기 모임 그 회원들의 주소를 이렇게 정당 사무실이나 지역구원 사무실 이런 곳에 이제 좀 제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편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소를 안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소는 현행 법률상 시군구에서 랜덤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김광진이란 사람이 뭐 조례동 어떠어떠한 지역에 살고 성함은 뭐고 뭐 이렇게 그 성별은 뭐고 나이는 뭐고 이렇게까지를 다 알려주진 않고 그저 주소하고 이름하고 이것은 예를 들면 내가 한 3만 명의 명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명부를 약간 랜덤 형식으로 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랜덤으로 걸린 지역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고요. 또 개별적으로 또 저희가 확보한 주소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내드리기도 하지요. 예, 저는 순천시 조례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너는 중도지만 상대적으로 이준석 씨 행보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차이가 나네요. 물론 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면에서는 그쪽이 더 좋아 보이네요.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제공하는 방식이 좋은 소통. 너는 중도지만 상대적으로 이준석 씨 행보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차이가 나네요. 이게 주술관계를 제대로 제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말을 좀 한국말을 알아듣기 쉽게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랜덤으로 보내는 것은 뭐 법에 어디에 적혀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거의 모든 지역구들이 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선관위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구요. 예. 핸드폰으로 작성하셔서 오타가 나신 거라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하셔가지고 이게 뭐 급하게 쓰셔야 될 일이 아니니까 오타도 한 번씩 좀 확인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파무기 물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10번 넘게 채팅 올립니다. 전파무기 물타기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전파무기로 뭘 물타기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빵봉투님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울렛 문제, 광양 아울렛 문제가 요즘 사실 이제 순천 지역에서 가장 현안 문제인데요. 이것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입장도 다르고, 순천이 민간인 사찰과 정보기관의 간악한 심리전, 전파무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어서 빵봉투님의 질문을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순천 같은 경우도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대응들이 있고, 또 순천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 광양지역, 이 지역에 이제 대형 아울렛, LG패션에서 하는 대형 아울렛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지역 상권을 죽이는 일이냐, 혹은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인 선택권을, 소비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냐, 이것과의 논쟁이 항상 있죠. 우리가 개발과 환경 보전 이 논쟁처럼.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 그 수입의 대부분이 지역에 남지 않고 다 서울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지역에서 지금 뭐 옷가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나 건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역 상권의 붕괴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자 입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돈이 지역 안에서 좀 돌 수 있는 방향성들, 이런 것들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고, 필요하다면 그런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도 독립법인을 해서 그 법인으로 얻는 세금은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의 세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코스트코가 이제 전남 지역에는 아직 없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의경 전역자신데 세월호 시위 때 많이 보셨다고. 예. 의경 전역 하시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청년당원 대회 그런 문자를 받으셨다고요? 말 그대로 전국 청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모임도 갖고 서로 얼굴도 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오셔도 좋겠고, 아마 근데 대부분은 각 지역의 청년위원장들이나 뭐 이런 좀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 확률이 높고요. 일반 당원은 그렇게 많이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만 누구든지 만 45세 이하의 청년 당원이시라면 오시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시는 것도 환영하고요. 저도 21일 날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가서 축사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여러분도 뵙고 식사도 하고 그럴 건데 시간 되신 분들 함께 오셔도 좋겠습니다. 예. 의경이 전투경찰 역할 하는 것 문제가 있죠. 희망항공님이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변경됐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법 자체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투경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대로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투경찰 같은 경우는 일반 현역 군인으로 갔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훈련소에서 착출시키는데, 착출을 시키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이 공무단임권과 좀 배치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많아서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역 군인으로 입대했는데 다시 전투경찰로 되는 것은 없어졌고, 다 본인이 사전에 전경을 하겠다라고 신청하시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법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까치놀님이 순천곡성 의정보고 문자를 받으시나봐요. 예. e스포츠의 공중파 진입 및 발전 방안. 아유, 너무 어려운, 이건 뭐 논문을 써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도로에서 시위하는 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뭐 이제 그 부분은 처음에 승인을 집회 신고를 할 때 어디서 시위를 할 건지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뭐 가드 행진을 하든 뭐 하든 이건 다 합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권리로서 가지고 있으니까. 의경 전경 폐지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잘못, CCTV님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의경 제도는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지금처럼 의경이 두 가지로 됐잖아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경찰서에 본인이 의경을 신청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전투경찰이라고 해서 일반 육군으로 입대했는데 거기서 강제 착출돼서 전경으로, 의경의 역할을 하는 전경으로 집회와 시위를 막는 이것으로 갔는데, 전투경찰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복무로 갔는데 의경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도 앞으로도 스스로 지망해가지고 의경으로 들어가는 것은 존재합니다. 예. 오늘은 약간 이 일베나 뭐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다른 날에 비해서. 여러분 좀 가벼운 얘기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휴가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에나 아니면 연휴에나 뭐 직장생활 하시거나 할 때 휴가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 얘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제 얘기만 떠들었으니까. 그 크크크 때문에 강제로 쫓겨났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근데
크크크 하다가 경고 먹는 경우에는 잠시 중단하셔도 됩니다. 너무 막 오버 해가지고 올리지 마시고. 예. 그러게요. 오늘은 추천 1등 이것도 못 받아봤네요. 지금 한참 방송을 다들 많이 하고 있는 시기여서 그런지 현재 PC로 111분 그리고 모바일로 232분이 이 방송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340분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추천해주신 분이 318분이셔서 예,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은 휴가가 없죠.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인 그 공직자들이 받는 휴가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뭐 야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저희는 24시간 365일이 모두 근무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각각의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말 그대로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하루를 그냥 본인이 쉰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자체적인 휴가를 갖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몇 월 며칠부터는 휴가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예, 맨유대파이님 연평도 가셔서 휴가를 보내시면서 이제 묵념하고 낚시하고 오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연평도 저 연평도 가봤던가 연평도 연평도 한번 가본 것 같네요. 예. 문재인 대표님 요즘 눈이 피곤해 보이신다고.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많이 갖고 그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요즘 너무 좀 일정이 많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젠틀제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조금 더 너무 지친 모습보다 힘있고 좀 정돈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성가족부 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남자의 적, 국군의 적, 국민의 적이다. 여성가족위원회가 뭐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꼭 남자의 적이 돼야 될 곳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쨌든 여성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또 여성가족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청소년 일들을 담당해서 여가위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사실 예전에 이제 국가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존재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들어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국가기관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가부 편드시면 젊은이들이 싫어할 텐데 뭐 이런 말씀 아재 잘서연님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뭐 그게 누가 젊은이들이 싫어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가부는 여가부로서 역할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저는 다만 여가부가 조금 더 본인들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의 입법 취지처럼 사회적 약자라거나 그리고 이제 여성의 그 사회 참여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활이나 교육이나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팟으로도 동시 방송하는 거는 어떠냐 이렇게 질문 손질 잘된 생선님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다음 팟은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거면 여러 곳에서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법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시님이 표가 우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쏟아지는 소리예요? 예. 망치부님 방송 한번 가야죠. 제가 어쨌든 이 아프리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도 망치부님 때문에 알게 됐었는데 다음 기회에는 뭐 너무 늦은 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한번 같이
방송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그냥 이 댓글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하는 것도 금방 1시간이 가는 건데, 뭐 셧다운제는 원칙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고, 제가 아시는 것처럼 또 게임 산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많이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필요성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야 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데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럭키가이님 지금 생방송입니다. 예. 작두시님은 앞에 막 이런 S 열 Q 이런 Q는 뭐죠? 이 이모티콘에서 Q가 들어가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열은 열혈 시청자. 퀵뷰. 예. 제 방송은 뭐 이렇게 중계 방송이 막 생길 만큼의 인기 방송이 아니어가지고 퀵뷰를 가지고 계셔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게임을 계속 규제하면서 한국 게임의 발전이 없다. 왜 중국에 다 뺏기냐 이렇게 말하는데, 광고 없이 바로 입장하는 게 퀵뷰군요. 그렇구나. 예. 예. 제가 한 가지 주제를 원래 처음에 한 30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분은 채팅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는 게 제 방법입니다. 예,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잔혹한 게임. 모병제 가능할 것이냐, 아름드리 천사님이 질문하셨는데, 모병제는 가능합니다. 현재 못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을 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는 이거죠. 대한민국이 모병제의 군사비를 감당할 정도의 군비 확장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하려고 맘먹으면 할 수는 있죠. 하려고 맘먹으면 제 계산해보면 한 6조 원 정도 매년, 그 정도가 좀 더 들 것 같은데, 그 정도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물론 모병제를 하게 되면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의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자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모병제가 되면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깨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돈을 가진 사람은 가지 않는다. 돈을 가지지 않는 사람만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이겠죠. 예, 아프리카TV의 창업자가 문용식 씨라고 저희 당의 지역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현재 저희 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예, 국회의원은 이미 기득권이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이 나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선거를 치르면서나 사회 안에서나 분명히 기득권인 건 맞습니다. 예. 국회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국회가 제대로 정부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들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국회에 권한이 주어지고 정부의 감시가,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면, 예를 들면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자원외교라든가 뭐 방산비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제대로 좀 일을 하고 감시하고 감독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국회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삼권의 하나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아요. 아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치면 100%를 만족도라고 봤을 때 한 30%, 40% 이런 정도나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아직은 멀었죠. 민주주의에서 문민 통제로서 이루어지려면. 예. 친일파 청산 해야 됩니다. 친일파 청산 해야 되고, 그 청산이라는 게 무슨 꼭 사법적인 단죄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팔고 부역했던 사람들, 미군정 시절에 다시 부역했던 사람들, 또 독재 시절, 그리고 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부를 세습하고 습득했던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단죄되지 않잖아요.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그건 혁명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민주국가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해도 결과가 좋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의 가장 급선무가 친일 부역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역사적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의 사무국장을 4년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역사학을 전공했던 역사학도로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들을 단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교육이 무의미하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데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베리칩이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베리칩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예, 하여튼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 오늘의 방송 시간도 이렇게 점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비례를 뽑는 특위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청년 비례 2기를 어떤 분들을 뽑아야 될지, 사실 나이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문제고, 또 어떤 사람이 출마하도록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왁구대 총장님 절 뽑으시오 이렇게 주셨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예, 20일날 저희 그 정모하는 날 오셔가지고 어떤 분인지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이제 5시에 그 회의가 있는데, 청년비례 2기는 어떤 분들이 뽑히게 될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썬님이 공지 주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월 20일날 김광진의 사이다 정모 있습니다. 한강 둔치 서강대교 하단 지역에서 뵐 건데요. 6시에서 7시 30분부터 진행 예정이고요. 회비는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와주시면 좋겠고, 톡방에서 참석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벌써 추석이 다가오나요? 그러게요. 추석이 정확하게 지금 며칠입니까? 우리가 10월인가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요즘 이제 국정감사를 언제 할 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논쟁 중인데, 저희 당은 좀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고, 새누리당은 추석 전에 9월 28일날 추석입니까? 예. 한 달 금방 가네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일이다, 내년이 선거다, 이 말을 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고 8월이 다 지나가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방송, 그런
순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순위도 있나요? 그건 좀 방송을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여튼 오늘은 추천수 1위 되는 그 방송도 1등 해보지 못했으니까 안타깝지만 여기서 또 방송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수요일은 방송이 많은 날이에요. 아침에 인권의 정치도 있고 또 저녁에 방송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짧게라도 여러분 뵈려고 노력하겠고요. 가기 전에 우리 그 웃음 가득한 방 한번 1등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한 300분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웃음 가득한 방 1위 한번 해봅시다. 예. 그걸로 하고 그게 1등이 뜨면 우리가 방송을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마음들 모아서 의정활동하고 또 얘기 나누고 하는 것에서도 변함없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보면 우리 사이다방 이게 한 100분 정도가 함께 주로 이제 얘기 나누시거든요. 그 100명에서 잘 넘어서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말이 길어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자, 뭐 어떤 얘기를 가지고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저는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웃음 가득한 방 이것도 1등 못하고 방송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하여튼 그리고 진짜가 나타났다도 요즘 순위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걱정이에요.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후기에 대해서도 꼭 뭐 편파 댓글 이게 아니더라도 방송을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힘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느껴지셨던 많은 것들 있으시면 얘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님은 사실 지난주에 한번 그 약속이 있었는데 잘 그게 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본인이 방송에 나오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으니까 그 시간 조금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주말에는 순천에 있으니까 혹시 주말에 자 여러분 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 등극 박수 감사합니다. 예, 대동단결해서 조작이 성공했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말에는 이번 주에 순천에 있으니까 혹시 순천에 절 만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 순천 사무실 전화번호 아시죠? 제 순천 사무실이 아이고 여기 전화번호가 없네. 하여튼 순천 사무실로 전화를 한번 주셔서 약속 시간을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 꼭 민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냥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셔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좋고요.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시면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1시간, 우리 정확하게 1시간 지나갔네요. 녹화 1시간까지를 했을 때 정확하게 1시간이니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